네, 안녕하세요. 큰집 작은집 이작가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화성에 있는 이루건설의 전시장에 좀 나와봤는데요. 여기 이제 사무실로도 쓰시고 이제 연락을 주시고 오시면은 좀 언제든지 보실 수 있는 샘플하우스 오늘 대표님과 함께 천천히 한번 같이 둘러보겠습니다. 대표님 만나러 가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오늘 여기 샘플하우스 보러 왔는데 우선 외관부터 조금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외관은 이제 징크 소재이고요. 네. 그리고 나무는 엠블럭이라는 나무이고요. 이쪽은 이제 엠블럭 사이딩과 징크로 이제 징크하고 이루어진. 엠블럭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디자인은 그러면 혹시 네. 이대로 이제 디자인 이제 되는 건가요? 약간의 이제 박공 형태도 보이는 것 같아요. 예, 박공이고 이제 그 각은 이쪽하고 이제 억각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락방의 높이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디자인 겸 그렇게 해서 각이 또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또 이제 좀 이게 또 재밌고 디자인적으로도 우수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바닥도 되게 두꺼워 보이는데 바닥도 뭔가 특성이 좀 있나요? 예. 바닥은 일단은 전체적으로 바닥뿐만이 아니라 목 구조로만 돼 있습니다. 목 구조로 된 이동식 주택이라는 점. 여기 C형강이나 이제 금속으로 프레임으로 해서 짠 게 아니고 목재로만 했고요. 이제 그렇게 된 이유까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금속은 열을 전달을 하는데 아주 탁월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주택에서는 장점이 아니라 단점으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결로나 열 전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열교 현상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목재로 했고, 목재로 하면서 이제 바닥은 2x10이라는 이제 구조재이고, 두께가 이제 235mm입니다. 굉장히 두껍게 들어가네요. 5mm에 이제 150mm 이제 네오폴 4등급 스티로폼을 폼을 싸가면서 아주 긴밀하게 완벽하게 해서 단열을 겨울에 안 해도 굳이 이렇게 바닥이 아주 차갑다라는 느낌은 없고요. 실내화 정도만 신으면 무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안쪽으로 그러면 내부 한번 보실까요? 네. 이렇게 내부로 들어와 봤는데요. 문도 되게 깔끔하게 잘 돼 있는 것 같은 단열 방화문이죠? 네, 맞습니다. 단열 등급으로 해서 중부 1지역, 2지역, 남부 지역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 1지역이 가장 추운 지방의 조건에 맞춰서 이제 해야 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단열 기준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중부 1지역에 맞게끔 도어도 거기에 맞는 단열 성능을 갖고 있는 단열 도어이고요. 이게 이제 그런 거에 꼭 따라가서 한다기보다는 집을 짓든 어떤 공간을 만들 때는 어디 한쪽이 치우쳐지면 안 됩니다. 다 전체적으로 이제 균형 있게 단열 성능이 다 나와야 되거든요. 이 벽체를 아무리 단열을 많이 해서 좋은 집이 공간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런 창문이나 도어 쪽에서 그런 단열 성능이 많이 떨어지면 그러면은 여기 전체적으로는 단열이 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성능을 올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도어도 단열도 중부 1지역에 맞는 도어이고 이제 창호도 이제 독일식 3중 로이 유리로 전체적으로 시스템 창호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그게 지금 뒤에 보이시는 부분은 지금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 이 공간은 이제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이제 제가 이제 두 분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수납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 이불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최소한 요 정도는 있어야지 이제 수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내부도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예, 보여드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가 이제 사무실로 제가 같이. 사무실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제 촬영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자재나 물건들을 다 넣어놨기 때문에 좀 지저분합니다. 근데 네, 굉장히 공간이- 깊어 네. 보여요. 네. 그래도 요 정도 수납도 어느 정도 다 가능한 것 같고, 예, 예. 이불이랑 이제 옷이랑 다 네. 이제 내부도 가능한 예, 것 같아요. 깊이가 뭐 한 600 정도 가까이 되기 때문에 네네. 예. 오, 여러 가지 굉장히 수납을 예. 큰 수납장도 같이 네. 이제 쓰실 네.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옆에는 지금 아트월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것도 이제 맞습니다. 그대로 들어가는 건가요? 네, 요렇게 요거는 이제 뭐 이제 그 이쪽으로. 디자인들이 늘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즉흥적으로 뭐 디자인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꼭 이걸로만 나간다라고 하지는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이제 설계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늘 달라질 겁니다. 꼭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이것도 이제 자재를 좀 여러 가지를 활용을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네네. 예, 그때 상황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상담을 통해서 조금 더 바뀔 수도 네, 있다는 맞습니다. 거고. 네. 지금 그러면 여기가 1층이 몇 평이죠? 9.5평입니다. 1층이 9.5평 정도 네. 되고, 지금 여기 위로 보이시는 게 다락 공간이죠. 맞습니다. 예. 뭐 한 2평 정도 되고, 예. 그럼 다락은 좀 이따 천천히 한번 보기로 하고요. 네. 요 오른쪽에 창호, 아까 되게 독특한 네, 예. 창호가 있다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창호에 대해서도 잠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3중 유리고요. 3중 유리고 독일식 3중 유리고, 예, 열 관류 유리라고 하면 보통 이제 뭐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은 0.6에서 9 요 정도 사이에서 나오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최고 등급이거든요. 예, 이제 그 등급에 맞게끔 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제 독일식 시스템 창호라고 이제 보시면 아시면 되겠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제가 네. 열었을 때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오, 그냥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창호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 요게 이제 시스템 창호고 TS 창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슬라이딩도 되면서 이제 되는 창이고요. 예. 창 그 사이즈도 되게 넓게 뽑혀 있어가지고, 네. 네. 개방감이라든가. 네, 개방감이 굉장히 이게 좋네요. 어쨌든 이제 뷰가 이제 요 정도 사이즈가 안 나오면 답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때문에 이제 거실 창 개념으로 해서 이제 넓게 예, 이제 뽑은 게 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다락을 이제 조금 자세하게 볼 텐데요. 다락은 지금 이제 없죠. 네, 사다리처럼 형태가 올라갈 없어요. 수가 있는 네. 형태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 좁은 공간을 좀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래야지 이제 좁은 공간도 이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지금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책상으로 쓰시고 여기서 이제 컴퓨터나 여러 가지 업무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책꽂이입니다. 책꽂이이고 책꽂이경 이 보조 의자인데요. 그런데 이제 다락을 올라갈 때 이거를 활용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됩니다. 예, 그래서 예, 이제 다락을 보시면 여기 들어오면 또 이제 굉장히 이제 깊이가 있고 두 분이 주무셔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예. 또 이 올라와서도 저렇게 그 책꽂이나 여러 가지 수납 책 뭐 이런 것 등을 이제 놓을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런 공간도 또 만들어 놨습니다. 굉장히 아늑해 보입니다. 네. 창도 이제 여닫이가 가능하게끔 이제 창호를 해주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저기도 이제 뭐 시스템 창호이고, 저기도 이제 뭐 외부하고 이제 환기라든가, 네네. 예,
뷰라든가 예, 이제 볼 수 있게끔 픽스창보다도 저렇게 창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사다리 형식으로 올라가시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네. 뭐 따로 방법이 있을까요? 예, 얼마든지 예, 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올라가는 방식도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설계도 또 요구 사항에 따라서 맞게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뭐 이제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기를 이제 벽체로 그대로 활용을 하고 여기 TV나 이제 벽걸이를 놓을 수 있게끔 거실에서 볼 수 있게끔 하고요. 아, 네네. 그다음에 이제 계단 사다리를 이쪽으로 여기가 이제 다용도 이제 보조 이제 주방 개념인데 여기를 이제 조금 할애를 해서 이쪽으로 해서 계단을 쭉 만들어서 올라가면 예. 안 그래도 이제 그 다락 공간이 아주 넓었기 때문에 여기 요 정도 활용을 해서 올라가더라도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예.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가 지금 다락 아래 공간인데 네. 여기는 그럼 약간 다이닝룸 혹은 아니면 이렇게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예, 예. 맞습니까? 네, 예, 맞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간이 좁다 보니까 수납 공간이 늘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공간을 이제 그 여러 가지 수납 공간의 필요성들을 이제 이 높은 하부장으로 해가지고 수납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이제 이쪽에는 그 세탁기를 놓을 수 있게끔 세탁기 이제 자리도 예. 따로 만들어 주셨네요. 네,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로 복잡을 합니다만, 예. 네,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기 수납 공간이 뭐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 여기를 약간 이제 식탁이나 다이닝룸처럼 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이런 것도 딱 주방에 이제 타일에 조금 제가 좀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네, 디자인이 굉장히 예뻐요. 보통은 흰색이나 뭐 이제 그레이나 뭐 이게 좀 단순한 개념으로 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이제 그런 타일로도 이제 주택을 많이 설계를 해서 시공까지 다 많이 해드렸습니다만은 너무 재미없더라고요. 이제 주방에서는 조금 뭔가 좀 발랄하고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으면 해서 이 타일도 이렇게 좀 그 느낌이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요리하면서 이제 즐겁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좀 그런 타일을 좀 이제 골랐습니다. 예. 우리나라에도 타일이 이제 다양하게 좀 많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이런 이제 느낌이 나올 수 있을 정도의 타일은 이제 수입, 뭐 이제 스웨덴이나 뭐 이런 그 이탈리아나 이런 데서 나오는 타일이 아직까지는 더 이렇게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타일로 좀 이제 했습니다. 예.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럼 주방의 총 길이는 어느 정도 될까요? 여기 주방의 길이는 한 2.4m 가까이 좀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일자 주방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네. 넓은 느낌이 그렇죠. 들어. 예.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이제 그 농막주택 같으면은 이게 이제 요 정도 공간을 내기가 어려운데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 공간이 없으면 거의 요리가 뭐 어렵잖아요. 그냥 그렇죠. 형식적으로 그냥 라면 하나 정도 끓여 먹고 마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이제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해서 이제 거의 이제 주거 개념으로 이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주방이 어느 정도 사이즈가 안 되면 이제 뭐 그런 또 생활도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뭐 수납 공간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 주방 사이즈도 그 정도로 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요리하고 하시는데 이제 불편함이 없도록 사이즈를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2구 네, 인덕션이 들어간 건가요? 들어갔고요. 네. 싱크대도 굉장히 네. 넓은 사이즈로 들어가서 네. 사용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기 쭉 들어가서 네. 오른쪽을 보면은 여기는 이제 화장실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예. 화장실도 타일이 굉장히 예쁜 걸로 들어갔어요. 네, 좋은 것만 고르다 보니까 그런 이제 여성분들 타겟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역시나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구경을 많이 오셨었는데 화장실 굉장히 예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여심을 저격하셨군요. 네. 네. 그러면 여기 이쪽 부분은 조금 이제 쑥 들어가 있는 공간 같은데 여기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여기는 뭐 전체적으로 이제 좁은 공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성분을 위해서 여기는 이제 그 화장대 놓을 수 있는 공간을 화장대. 예, 좁지만 또 따로 그렇게 또 할애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네네네. 오, 예.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네. 여기 뒤에 지금 뒤에 서 있으신 지금 창도 네.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독특하게 보여서 굉장히 예쁘고 네. 이런 공간에서 이제 약간 햇살 맞으면서 화장 이렇게 네.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 여기가 너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자연광이 많이 들어오니까 여기서 느낌이 화장대 옆에 이제 자연광도 들어오고 하면 아침부터 기분이 네, 너무 좋을 것 이렇게, 같아요. 우울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제 밝은 또 하루를 일과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시간이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힐링도 받을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여기 지금 12평 이동식 주택의 바닥재는 네. 어떻게 되나요? 아, 예. 바닥재는 제가 이제 바닥 난방을 안 했습니다. 오, 아, 굉장히 예. 특이한데요? 예, 아까 이제 들어오시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 단열을 자신 있게 했기 때문에 오, 굳이 바닥 난방을 안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벽체나 지붕이나 이제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제가 이 이동식 이 세컨하우스 이 주택은 이제 겨울을 난 주택입니다. 제가 네네네. 이제 사무실을 지금 현재 쓰고 있으면서 그래서 이제 생활해 보면 겨울에도 뭐 슬리퍼 신고 크게 이제 춥거나 이런 상황들이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바닥에 난방한다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뭐 강마루나 온돌마루나 이런 거를 안 썼습니다. 따로 그래서, 안 쓰고. 예, 그런 거를 바닥 난방을 했으면은 뭐 온돌마루나 강마루나를 써야 됩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근데 여기는 바닥 난방을 안 해서 그동안 안 썼던 그 이제 원목 플로링을 쓴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두께가 이제 한 20mm 정도 되는 이제 원목으로 만든 이제 바닥재입니다. 이제 플로링. 예.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좌우로 좀 나눠서 이제 자재를 조금 구분을 하긴 했는데요. 네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작 합판이고요. 네. 예. 이 자작 합판은 저기 문양이 굉장히 그 화려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느낌을 또, 이제 모던한 스타일로 해서 깔끔한 느낌이고, 그리고 이거는 또 이제 한 번 또 마감 칠을 또 해야 되거든요. 바니쉬를 칠하는데 이제 그것도 사실 좀 뭐 전체적으로 좀 이제 자재 자체를 좀 그 하이 퀄리티를 썼기 때문에 이제 그런 칠하는 것도 좀 고급을 썼습니다. 이제 수용성으로 더네드우드라는 그런 이제 제품 뭐 그런 것들을 써서 좀 고급을 해서 이제 느낌이 좀 틀립니다. 만지면. 다른 어떤 일반적인 바니쉬를 썼을 때하고 조금 느낌이 틀리고요. 조금 더 코팅된 느낌이 들긴 해요. 느낌 촉감이 촉촉하다고 할까 뭐 이런 저는 그렇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거는 이제 편백 루바이고요. 편백 루바인데 이제 편백 루바에서도 옹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무절, 유절 이렇게 좀 나눠집니다. 네. 이제 유절은 옹이가 많이 이제 박혀 있어가지고 사실 이제 시공해 놓으면 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수선합니다. 좀 그럴 수 있죠. 네, 막 옹이가 많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절입니다. 이제 가격이 조금 얘가 좀 더 나가요. 거의 2배 이상이 더 나가거든요. 예, 그래서 느낌 자체도 좀 편안하고 이제 옹이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옛날 루바 같은 경우에는 늘 옹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느낌은 오히려 더 잘 느낄 수가 있는데 얘는 옹이가 없는 그 루바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좀 깔끔하게 좀 마감이 이제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요게 이제 그 목재에서 이제 보호 개념으로 네네. 이제 구조적인 어떤 기능도 하고 있으면서 좀 이제 그 보여주는 그 미관적인 어떤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일부러 노출도 좀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공학 목재이고 이제 보로 주로 이제 빔으로 주로 이제 목조 주택에서 쓰는 아주 작은 단위의 그 빔입니다. 더 큰 부재도 많이 있지만 큰 부재까지는 여기에서는 어울리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적당한 사이즈를 고르느라고 요걸 했었고요.
네, 일단 뭐 자재 자체는 뭐 바닥, 벽체, 이제 자작합판하고 이제 편백 루바하고 요거는 이제 공학 목재 이제 그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마감 자재는 다 이제 원목 개념으로 해서 자연 소재로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에 이제 주방 소재도 이 재료라고 VOC 뭐 이런 것들이 안 나오는 개념의 친환경 친환경 소재로 등급의. 쓰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밸런스를 좀 맞추다 보니까 실크 벽지라든가 뭐 이렇게 조금 이제 환경이 안 좋은 이제 그런 본드를 활용하고 막 이래야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은 활용을 좀 배제를 좀 많이 해서 사재를 선택을 했고요. 예. 네, 그러면 이 12평 이동식 주택의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7,500에서 8,000 정도 일단 들어가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굳이 이제 뭐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네. 소재 자체를 조금 이제 바꾸고 싶다. 예, 바꾸고 싶다거나 좀 뭐 낮추고- 난방을 들어가고 싶다거나 그렇죠. 뭐 예. 아니면은 위에 다락 공간이 없었으면 네. 좋겠다거나 아, 뭐 다 네, 예. 이렇게 빼고 싶은 거는 그렇습니다. 빼실 수 있다는 네, 건가요? 또 사람마다 좀 생각은 또 다르고 할 수 있기 라이프 스타일이 때문에 다 다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나 뭐 이제 그 자재 자체도 조금 사양을 낮출 수도 있고 예,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제 거기서 이제 마이너스 옵션이 조금 더 들어가면 더 내려갈 수 있는 소지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 한 5천만 원대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는 예,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동식 주택이다 보니까 이제 뭐 어디로 이제 배달이라든지 아, 네. 뭐 예. 현장 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아, 예, 예. 일단 그 현장이 이제 뭐 이동을 하게 되면 이제 그 화물 차에다가 트레일러로. 실어서 이제 옮기게 되고 크레인을 또 따라가서 크레인이 이제 또 내려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장비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많이 모듈 하우스나 이런 이동식 주택을 이동을 해봤지만 좀 이제 협소한 지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서는 현장 시공을 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면 이제 뭐 건축주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뭐 현장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외에는 저희 이제 사무실이나 여기에서 이제 제작을 해서 이제 이동하는 방향으로. 예, 그 방향을 일단 기본적인 상황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오늘 보여주신 요 12평 이동식 주택 네. 보고 싶으면은 어디로 방문하면 될까요? 아, 예. 지금 여기는 지금 화성 송산 그린시티라고 송산 그린시티. 네, 예, 이제 그 화성시 새솔동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제 와 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